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SK하이닉스 D램 세계 1위에 등극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점유율 36%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34%로 2위를 차지했고 마이크론이 25%로 3위를 이었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SK하이닉스는 1%포인트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HBM 부분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매출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반도체에는 아직 품목관세라는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 김흥태 매니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아직 관세라는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지나고 나면 투심이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D램 등극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이와 같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6.6조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금 수급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는 오늘 좀 양시장 모두 반도체 업종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D램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과 또 이번에 AI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고대형 메모리였던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는 이처럼 시장에서 올해 모처럼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면서 1위를 등극을 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조금씩 매수하는 매수보다는 매집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워낙에 시장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세를 나가고 보다 보니까는 그처럼 수급을 받아가지 못하고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포지션 자체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매집하는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지금 자리가 16만 원 정도까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16만 원 초반까지만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처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수그러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씩 매집해 가면 좋겠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4년 만에 최저, 정유업계 빨간불 들어왔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5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보다 2.2% 하락한 배럴당 $59.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그에 따른 보복 관세가 세계 원유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정유업계에 비상등이 걸렸습니다. 정유업계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마진이 $6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정유업계 이익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또한 정유업계 1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 하락의 후폭풍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정유 관련주에 대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0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등 정유주가 최근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유주 업황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관세죠. 관세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는 그만큼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물론 달러가 더 강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에 대해서 위험 자산이었던 것들도 지금 수요가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에서 오늘은 좀 금 가격이 상승했지만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성들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보다는 좀 매도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에 대해서 정유주 업종들도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보고 있는데 이번 JP모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서는 60달러가 붕괴됐지만 내년도까지 최악으로서는 4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조금 더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유주들은 지금에서는 접근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해서는 아직 더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